신기한 나라 가스라이팅 2화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현실을 흔드는 첫 번째 기술. 사람들은 보통 가스라이팅을 매우 큰 심리적 조작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누군가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왜곡시키는 거대한 음모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는 그렇게 쉽게 조종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며 일상과는 동떨어진 특별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스라이팅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곤 하며 그 미묘함 때문에 초기에는 더욱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문장을 넘어 상대방의 내면을 뒤흔드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이 말은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단지 상대의 감정과 반응을 문제 삼는 것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논쟁을 펼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논쟁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대화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대신 상대방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 한마디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감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은 은밀하게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현실을 흔들기 시작하며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습니다. 1장. 가장 흔해서 가장 위험한 말. 내가 예민한 거야. 그 정도로 왜 그래? 요즘 내가 좀 이상해. 이 말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 연인, 가족,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당신의 감정이나 반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무심한 한마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 슬픔, 불안, 불쾌감, 혹은 불편함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경시하고 그 감정의 타당성을 깎아내리며 심지어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 합니다.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확인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전혀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만 남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문제는 내가 있다 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반응이 비정상적이며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왜곡된 시각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순간부터 당신은 외부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건가?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끊임없는 자기 의심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검열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의 판단력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되며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은밀한 과정입니다. 2장. 왜 우리는 이 말에 흔들릴까? 사람은 누구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제되거나 비난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당신에게 내가 예민하다, 내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 그런가? 내가 좀 과한가? 혹시 내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이 인간의 깊은 사회적 불안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당신의 기억이나 판단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당신이 믿고 있는 현실에 균열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각을 부정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 슬픔, 불안, 불쾌감 등 모든 감각과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음, 즉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관적인 느낌 자체가 내가 이상해서 들리는 것이라고 세뇌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불쾌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거나 명백히 화가 나는 일에도 화낼 일이 아니다. 내가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당신의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을 억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점차 자신의 감각과 본능적인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맞나? 내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당신의 현실 인지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되며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3장. 정상적인 갈등과 가스라이팅의 차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관계 속에서 의견 차이나 견해, 대립이 발생하는 것은 건강한 상호작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대화가 오갑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 내 관점에서는 좀 달랐어. 혹은 내 입장은 너와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와 같은 말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건강한 대화의 여지가 존재하며 서로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공격하고 폄하합니다. 그들은 내가 예민한 거야. 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 너만 이상한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논쟁의 여지를 봉쇄하고 당신의 감정을 틀린 것으로 규정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당신의 내부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갈등은 관점의 차이를 다룹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조율을 시도합니다. 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상호작용입니다. 반면 가스라이팅은 감정의 무효화를 목표로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무가치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려 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틀린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집니다. 당신의 감정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며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고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만이 진실이 되고 당신의 내면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는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변질되고 당신은 점차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와 상호 존중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4장. 반복되면 현실이 흐려진다.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와 같은 말이 단 한 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흘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해나 상대방의 무신경함 혹은 그날의 컨디션 난조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당신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심각한 심리적 위협으로 변모합니다. 반복된 부정적인 메시지는 사람의 정신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는 반복은 당신의 내면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초래합니다. 점점 당신은 어떤 말을 하려 하기 전에 심하게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내 말이 틀린 건 아닐까? 내가 괜한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검열하는 습관이 생기고 결국에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 숨기게 됩니다. 분노나 슬픔, 불안, 불쾌감을 느껴도 그것을 표현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예민하다는 꼬리표가 붙을까봐 두려워 억누르려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말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 내가 슬퍼할 일이 맞나?
하는 자문 속에 자신의 감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력, 기억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감각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부 나침반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고 외부의 지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하는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직접적으로 설득하거나 강압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자기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상대방의 왜곡된 시각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뇌당한 것처럼 상대방의 말과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의 현실은 점차 흐려지고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현실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되며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가스라이팅은 성격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를 약한 사람, 예민한 사람, 혹은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결코 약하거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민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나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스라이팅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성향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더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마음이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하는 사람일수록 가스라이팅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 때문에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게 됩니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상대방의 불합리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건강한 자기 반성적 사고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가스라이팅 상황에서는 자신을 과도하게 검열하고 상대방의 비난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발동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조차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이상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심리적 역학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특정 심리적 패턴과 행동 방식을 가진 가해자와 이에 반응하기 쉬운 특정 성향을 가진 피해자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일련의 조작 과정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강점을 이용해 그들을 통제하려 하며 피해자는 자신의 좋은 의도와 성향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덫에 걸리게 됩니다. 당신의 잘못이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신을 탓하는 대신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벗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6장. 빠져나오기 위한 첫 기준. 가스라이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감정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 슬픔, 기쁨, 불안, 혹은 불쾌함 등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옳고 유효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외부의 평가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예민하다,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말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감정을 무시하고 없애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현실을 붙잡고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고 부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가스라이팅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경청하기보다 내가 문제라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당신의 내면을 조종하려는 의도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내부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다시 명확하게 듣게 하고 혼란스러운 왜곡된 현실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외부의 조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 방어이자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절대 크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미묘한 형태로 당신의 삶에 침투합니다. 늘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죠.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이 한마디는 듣는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은 단순한 의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정말 예민한 걸까 하고 잠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당신은 현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과 인지, 능력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조작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스스로의 감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 가스라이팅은 성공적으로 당신의 세계를 침범한 것입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상대방의 왜곡된 시각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한 단계 뒤에 오는 말을 다룹니다. 그것은 바로 다들 그렇게 생각해. 입니다. 이 말은 예민한 너라는 개인의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개인의 감정을 넘어 집단의 시선과 사회적 다수의 권위를 빌려 당신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당신의 현실 인식을 더욱 강력하게 흔들고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집단의 압력은 어떻게 당신의 자아를 무너뜨리는지 다음 화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다음 화 예고. 혼자가 아니라는 말 왜 더 무서워질까요? 신기한 나라 가스라이팅 3화에서 이어집니다.